다지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리스크는 있겠죠. 여기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여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겠죠. 여기는 좀 궁둥이가 무겁죠.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시장 하루 어떠셨습니까? 지수는 뭐 2640선을 전에부터 좀 넘어갔고 오늘 또 2640선 테스트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반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2640선 올려나 뭐 하반기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뭐 전망치들이 있었는데 연일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상단을 조정치를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높이 제시한 데는 2850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단기적인 고점에는 좀 도달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글로벌 증시를 보니 FOMC 또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 상당히 이벤트들이 또 많습니다. 단계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과연 지수가 높은 상단에서 내 종목, 내 포트는 어떤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명인의 복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점검을 좀 해보고 앞으로 내가 가져가야 될지 또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637선 0.33%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전강, 후강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더더욱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아주 높은 수치에서 마감됐습니다. 1.25% 오른 896포인트. 어느덧 900선이 고지 앞인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다 오늘 체감 지수는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미증시 흐름을 좀 먼저 봐야 되겠죠. 의견들이 굉장히 좀 분분합니다. 나스닥 그 지수 모습을 보고 계신데 고점이다 아니다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실한 건 3대 지수는 연일 고공행진인데 이 내용은 확실한 것 같아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다 선반영이 좀 되었다. 지금의 시세 반등이 좀 돌이켜보면 다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일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세장의 출현이다. 골드만삭스하고 지금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가 지나고 나니 벌써 강세장 이야기가 나오고 아니다. 아직은 약세장이지 않느냐. 어디에 좀 근거가 더 있느냐. 합리적으로 우리가 기결을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겠죠. 아직은 고금리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착륙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가 침체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리에 대한 스탠스, 금리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지칭해야 되겠죠.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말들이 많아요. 강세장, 약세장, 대결 구도 양상인 것 같은데 시장 분석치는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지금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슈팅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해는 약세장 기조인데 점점 더 개선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단지 우리가 중요 요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고금리 국면이고 글로벌 경기가 조금은 침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다. 6월에는 이미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7월에 지금 의견들이 많죠. 7월에 동결이냐 6월에 최종금리 확정이냐 아니다 7월에 인상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첨예하게 좀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럼 시장의 뷰가 뭐냐 어느 게 좀 중론이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6월 동결 오늘도 거의 패드워치에서 나왔는데 79%더라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인상. 이게 지금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고점 상단으로 가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부담감이 살짝 생기거든요. 뭔가 조금 더 오버슈팅이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하필이면 빅 이벤트가 있으니 그죠? 우리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속내도 알 수 없고 이런 건 좀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었지만 금리 동결에 대한 거 앞으로 방향터는
연준의 내용을 보고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이고 보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떤 자기들 숨쉴 구멍, 늘 말씀드리지만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코멘트들을 좀 펼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의 뉘앙스를 물씬 좀 풍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때 항상 더 나가야 됩니다. 조정이 나올 때 내 대응책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네. 경제방송이라면 여기까지 그것이 맞든 틀리든 뷰를 제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청자분도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조정 나올 때 내 대응책은. 저는 좀 거시적으로 여기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고점을 보지 마시고 일단은 고점은 딱 제외하고요. 저점. 벌써 2023년 여러분들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6개월이 어느덧 정말로 시간이 빠르죠. 전광석같이 흘러가는데 1월에도 고민이 있었고 3월에도 고민이 있었어요. 6월에도 고민이 생깁니다. 왜 고민이 생겼냐? 조정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거 아닙니까? 조정. 근데 1월에도 저점이 찍더니 3월에도 저점이 높아지고 지난 4월에도 높아지고 6월에도 조정이 나와도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피 마찬가지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고점 상단이 수급이나 매기가 들어오곤 있지만 자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데도 기대감에 계속적으로 저점이 높아가요. 우려감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님 경기 침체고 금리 고금리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방향성도 결정이 안 됐는데 너무 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특정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 이렇게 표현했지만 특정 종목들이 너무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지수 견인차 역할을 한 게 아닙니까? 겁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조정이 나오면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 세력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자금은 제한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이 나오면 또 찾아갈 거예요. 지금은 유동성 확장 국면으로 완벽하게 돌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자 어디가 덜 올랐지? 한번 찾아볼까? 어느 섹터가 조금 아직 바닥권에 있네? 어느 섹터가 아직까지 좀 소외 쪽에 있네? 어느 섹터가 좀 기대감이 들어올 것 같네? 이러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선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연출되다 봅니다. 그러면 대세적인 조정이 밑으로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도 부분에서 확보된다. 단순히 좀 봤을 때. 이렇게 저는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양시장을 좀 가보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죠. 자, 코스피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저는 오늘 솔직히 2640선 다시 한번 저는 2650선 찍었습니다. 돌파해서 좀 가겠나 이렇게 좀 봤거든요. 내일 CPI가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내 양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그렇게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전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중에 선물이 만기약 넘어갔거든요. 선물 매도가 만기약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물론 장중에 이제 폭을 줄였지만 오늘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물 매수세에 현물까지 좀 가미되는 양상이었어요. 시장은 변함이 없었어요. 자금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연준의 방향성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주도 세력들, 외인이나 기관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가가 좀 싸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내가 매매를 해가면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새인데 눌림목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기대 수익률 부분이 좀 줄었지만 그러면은 여기나 여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높은 단계잖아요. 수익률이. 지수 움직임에 맞춰서 내 종목이 안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근데 결국은 수익률 구분에서 조정이 나와봤자 지난번 달보다 또 지난번보다는 높은 단계일 것이다. 그래서 조정을 겁낼 필요가 없다. 단지 고점은 좀 막힐 수 있겠죠. 고점은 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고점 상단에 좀 부담감이 오면 좀 차익 실현했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조정 때 좀 매매를 하고, 그죠? 내가 점진적으로 유동성이 확장돼 가는 국면을 노리고 있어서 매집, 투자를 해 가시는 분들 어떻다?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따라가지 말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 추가를 해보자. 여기서 비중 추가를 했던 분들은 훨씬 이번에 기대 수익률이 좋았을 거고, 또 지난번에 조정 나왔을 때 비중 추가를 한 분들은 또 기대 수익률이 좋았을 거고. 그러니까 고민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생겨요. 첫 번째 고민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 고민이 있었을 거고, 이번에 또 고민?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주식은 이면을 보게 되면 기회다. 무슨 기회냐? 유동성이 확장돼 버리기 전의 기회다. 유동성 확대 전이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FOMC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6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7월에 저는 금리 인상 하기 어렵다고 보여줍니다. 너무 부담스럽죠. 5.75?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면 그냥 동결했는데 7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남겨놓아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훨씬 더 내가 비중 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내지는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구나 생각해보면 수익률 게임에서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심리나 멘탈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때만 생각을 하더라도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뭐 기술적 반등 아니냐. 이때 나온 내용들이 다 기술적 반등이었어요. 기술적. 너무 과대낙폭으로 갔다. 좀 떨어지니까 야 이거 봐라. 경기 침체 국면이다. 또 좀 올라가요. 네. 야 이제는 다 왔다. 또 조정 국면이다. 결국은 주도 세력들은 주식이 유동성 확장 국면으로 가기 전에 이면을 보면서 선취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다음에 시장, 양대 시장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시소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